자, 젠크릭스입니다. 젠크릭스요. 오늘 상한가가 왔는데 점상입니다. 점상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갑자기 점상으로 올라들었습니다. 젠크릭스. 이게 그 주식이 종목을 많이 다루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종목이고요. 이거 아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주식을 조금 다양하게 많은 종목을 다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젠크릭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회사 대단히 성공한 셈이죠. 자, 이 회사 이제 점상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게 점상 들어와서 지금 저점에서 50%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주가가 50% 올라온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60억이에요. 점상 들어와서 점상이 지금 상한가장을 정도 뭐 엄청나게 쌓여있죠. 거래량이 8만 주밖에 안 되는데 상한가 전링이 3,200만 주가 쌓여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260억, 코스닥 시총 1,547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전체가 1,606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으니까요. 뭐 순위로 본다 그러면 뭐 절대적으로 끝에서 달해 시장 전체로도 그렇거니와 물론 다른 종목까지 다 합쳐도 지금 맨 끝에서 다져야 돼요. 야, 이건 뭐 대단합니다. 이 밑에 몇 개 없어요. 1547이 여기 있죠? 요 라인대에서 이 이름 여러분 뭐 알만한 이름 뭐 있습니까? 여기 예정에서 우정바이오 간혹이라도 등장하는 종목, RM2 테크놀로지. 아래 내려가 보면 뭐 그렇죠? 뭐 거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름 잡주들만 있어요. 이쪽의 종목들 들어가 보면 당연히 뭐 시총에서 뭐 260억짜리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거리 정지되어 있는 기업들 보이고 온통 동전주들이죠. 이런 쪽의 라인에 속하는 종목이 갑자기 점상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종목 이전에도 살펴보면요, 주가가 지난 8월에 한 방 있었고요. 작년 11월 때도 있었고, 그 전에 작년 8월 때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앞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세를 만만치 않게 여러 번 보이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 봐야 뭐 그래도 사실은 뭐 시가총액 전체는 얼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꽤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게 세력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라는 흐름 보이죠? 이 세력들만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규모 이런 규모에 걸맞지 않게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내보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종목을 좀 다루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런 건 나오게 될 겁니다. 저 앞쪽 작년 쪽에서도 보면요, 젠크릭스 개별 뉴스에도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끼어드는 뭐 이런 것들만 연관 검색으로나 들어오고 이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 정도 되는 종목이 시가총액 맨 꼴에 있는 이게 자주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꽤 자주 나와요. 뉴스가 이렇게 만만치 않게 있게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저 아래쪽에 있는 시총 맨 끝머리에 있는 하바리 기업이긴 합니다만 다루는 분야가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얘는 그 흔한 진단주입니다. 진단주. 뭐 휴마시스라든가 뭐 수젠텍이라든가 이번 우리 코로나 이슈 때 같은 때에 반짝반짝할 때 있었던 그 진단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주예요. 분자 진단 검사 이렇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특례 상장된 기업이고요.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게 특이한 겁니다. 예후 진단이 있어요. 예후 진단. 그래서 유방암 예후 진단, 유방암을 사전에 이제 징후로 알아내는 이런 장비들이죠. 요게 혁신 의존로 해서 요거 가지고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도 이제 주가 끌어냈던 것이 이제 주로 이런 쪽에 이것들인데요. 요거 지나거나 대시세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에 걸친 시세가 요거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시세는 바로 직전인 이 8월 시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자회사 이슈예요. 여기도 자회사 이슈 급등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회사 이슈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지난 8월에 걸려있던 이 자회사 그리고 이 뉴스는 최근에 신저가 여기서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자, 이게 이 시가총액 260억짜리 이게 적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 이 기업이 매출 26억밖에 안 되고 딱 꼬라지 본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하바리 기업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여기가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 보게 된다면 자, 지도 힘든데 최근 이제 상승한 주가 이제 그 전에 직전에 보면 자, 이런 종목이 또 여기 또 신저가 같다고 또 뉴스에 나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200억짜리가 참 뉴스에도 잠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00억짜리가 뭐 사상 최고 간들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유난히 이 종목은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수시로 세력도 많이 들어오는 아주 대단히 특이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하한가가 아니냐 이제 이게 그대로 지금 오늘 상한가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지들도 봤다시피 별로 상태가 삐리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삐리리한데 자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자회사가 이제 병신 같은 많죠,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회사가 빌빌대다 보니까 빌려줬던 돈을 제대로 지금 모두 받기가 힘들 것 같아. 그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근데 요거 뉴스 같은 경우가 요때 당시가 이제 주가가 워낙 빌빌빌빌 되고 이제 헤매고 당시 이제 바이오도 좋지 않았고 시장 전체도 좋지 않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요거 이제 판단이 잘못된 거죠. 자, 이게 출자 전환을 해줬던 얘기예요. 그 출자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엑시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출자 전환을 해야 사실은 엑시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요게 그래서 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관리 종목 지정되고도 1년 뒤까지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 상장 적에서 실사. 근데 최근에는 이래가지고도 퇴출된 종목이 없죠. 그냥 다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 한 2, 3년 됐다가 그리고 다시 풀어줘 버리고 거래 재개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풀려버린 겁니다. 출자 전환을 시켜버린 다음에 출자 전환 아까 방금 였었던 출자 전환했던 그 나노바이오 이거를 매각해요. 지난 8월 같은 경우도 똑같은 8월에는 나노바이오 덕택에 바로 이 자회사인 문제의 이 나노바이오 덕택에 급등을 했었고요. 이 나노바이오 때문에 급락을 해서 신저가를 찍었다가 지금 다시 또 나노바이오 때문에 주로 자회사죠. 저 앞쪽에도 유방암 쪽 같은 경우도 자회사 이슈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등치 안 맞게 뉴스가 꽤 많이 나오는 기업이야, 이 기업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 저 우려가 덜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한다. 손해는 봤지만 뉴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그만 시가총액 260억짜리 기업에 뭐 컨슈머 타임스, 조선경제, 인포스탁, 이데일리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260억짜리 코스닥 1547위 종목이 유난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젠큐릭스 참 많이 나와요. 젠큐릭스.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이제 내놓을 건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다라는 PCR 검사 이슈도 계속 자기가 긴급 간암 조기 진단 여기도 나오고요. AI 암 진단이라고 이름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름만 보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 꽤 올라 들어갈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AI 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루닛 같은 종목들처럼 똑같이 AI와 헬스케어가 결합된 형태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앞서서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시세가 급등한 바가 있고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고 뉴스 유난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당히 꽤 있는 대단한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럼 뭐 사실 예우 진단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례 기술로 들어왔고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우려들 반영됐던 부분들 이거 적어도 여기서 지금 11월 달이었거든요. 이 뉴스에 나온 게 이걸 덜어버린다라는 게 11월 달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 나노바이오 이슈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고요. 오늘 점상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것도 못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노바이오 이슈가 11월 22일이니까요. 여기거든요. 아직 조금 모자라죠.
이게 1,800원, 뭐 1,900원 하던 요 정도니까요. 오늘 1,700원이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단순하게만 계산한다라도 최소한 10% 되는데 이제 이게 우려를 이제 덜어냈으니까 원위치까지는 돌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상태로 친다 그러면 요 정도 단순하게 요거 찾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게 점상을 들어가게 되면 자 내일 이후로는 참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기 추세선 라인을 넘어 들어왔어요. 이제 점상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관심이 그만큼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일 또 저희 주가가 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해서 뉴스들이 쏟아질 테고 그리고 이제 와 하고 이제 몰려드는 흐름들 나오게 되겠죠. 자 현재로 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거의 사실상은 지금 뉴스의 기조상으로 해서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지금 뉴스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까놨지 않습니까? 손해 보고 팔았지만 현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앞서도 다른 일반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 왜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를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뭘 하려 그러는데 가능성은 보여주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증자 선택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자회사를 매각시키는 것보다는 증자를 하는 게 오히려 쉽겠습니다만 증자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게 개박살 날 건 뻔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친다라고 하면 증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돈을 확보하고 그거 가지고 새로 사업을 벌려나가고 재무구조 개선하는 게 이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대치가 현재 모두 다 반영되어 가서 들어가는 주가예요. 자, 이 정도의 지금 강도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케이스 자 위에서 시작하면 이제 2,000원선 61선이 있고 그 위에는 121선이 있습니다. 121선까지는 지금 한 방에 가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럼 이제 61선하고 직전 여기 반짝했던 이 가격선인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위쪽 올라와서 저 위쪽 여기서부터 이제 다툰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까내려주는 케이스 하나 있고요. 아니면 내일 소폭의 상승해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의 강도로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상가 전략이 3천만 주의 거리랑 8만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거의 뭐 내일도 일단 뭐 위로 점상은 못 짓는다 하더라도 그 위쪽에서 뭐 점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일도 점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다음 주 월요일 마감일에 가서 이제 121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채택이 되는 거고요. 위로 크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폭 눌렸다가입니다. 소폭 눌렸다가 여기서 눌리는 구간 같은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5%를 잡죠. 5% 선을 잡게 되고요. 조금 만약 10% 이하 쪽이면 돼요. 8% 정도까지는 범위를 열어두시고 그 정도까지 눌렸다가 아래 꼬리로 달고 올라 들어가면 그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해서 여기 이런 케이스 바로 나오는데요. 직전에 같은 경우 플러스 5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플러스 5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달고 꼬리 들어가는 이런 흐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내일 하나 월요일 하나에서 두 개의 그림들이 나와요. 이렇게 달고 들어가면 잡고 따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위쪽 중요한 라인 놓여 있는 이 3,000원선 조금 못 미치는 기초 반등선 위치 여기서 팔고 빠져나오는 걸로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저 위인데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치고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그대로 계속 위쪽에 플러스 18% 위쪽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 거기서는 파실 필요 없고요. 혹은 위로 많이 치고 들어서 한 25% 들어갔다가 소폭 눌러가지고 플러스 18선 플러스 20선 요 정도 있다. 그건 파는 거 아닙니다. 하루 더 넘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더 넘기셔도 되고 이것이 뭐 기업 자체가 뭐 어떤 혁신적인 구조의 전환이 아니라 우려를 덜었다. 한마디로 안도랠리라는 겁니다. 안도랠리기 때문에 길게 가시기보다는 짧게 단타로 치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만에 굉장히 조그만 소형주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젠큐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자 좋은 종목들 제가 지금 시장 대표로 하는 종목들 계속 추천드리고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로봇 AI 이슈는 해가 바뀌어도 내년까지도 계속 갈 것이다. 이제 좀 많이 눌렸어요. CMS 그리고 하이젠 RNM,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종목들 뚫고 그대로 들어와 버리고요. 어제는 클로버티 있었죠. 뭐 엑스게이트도 있고 양자 쪽의 종목들 많이 있고요. 양자 뭐 드론의 에이럭스 이런 것들 줄줄이 계속 추천드리고 있죠. 어디에서? 오르고에서 천재투자팁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성황리에 극찬리에 운영 중인 오르고 앱에서 다 드립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기라성 같은 전문가분들이 뭐 이런 거 다 나눠드린다 이겁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 이것도 들어가서 번개같이 들어가서 어제 추천 들어가서 이거 어제 추천 들어가서 오늘 가볍게 챙겨서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계신데 우리 이런 종목들은 쭉 묻어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삼양식품, 한화에어로 이런 것들 다 묻어두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미 벌써 더블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건 벌써 더블 넘는 상태에서 계속 묻어두고 그리고 사이사이야 이런 건 보유니까요. 그냥 내내 이런 거 그냥 보유만 갖고 가면 심심하잖아요. 기회를 주는데 뭐 안 챙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테마 강세주들 계속해서 추가 수익 극대를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종목들 드리고 짧게 치고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도 드리고 전부 다 드립니다. 어디서? 오르고에서 오르고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